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한 영향으로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84% 상승한 24,202.6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2.72% 오른 2,658.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6% 상승한 7,220.5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2월 전미 활동지수가 전월의 0.02에서 0.88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지난해 8월에는 마이너스 0.08을 보였고 10월에는 0.91이었습니다. 이 지수가 0인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영역이면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최근의 무역 긴장은 아직 미국 경제에 관한 낙관론을 훼손할 정도가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무역 상황을 관찰하고 있고 그것을 위험 요인으로 보지만 현 시점에서 전체 경제에 관한 전망을 바꾸게 할 정도는 못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영국에서의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기도 의혹과 관련해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의 추방을 잇따라 결정하자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의 관계 악화 전망에 따라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정거래일 종가보다 0.46% 하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도 각각 0.85%, 0.57%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 이틀간 급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분석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또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미국이 중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증시가 2%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기술업종이 4% 가장 크게 올랐고 금융도 3%, 헬스케어와 산업 역시 각각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드리죠. 국내 증시 또한 전일의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을 싸게 사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데다가 또 미국과 중국이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코스피는 2,43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2.89%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3월 27일 화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지난해 74%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고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또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 어떨지 먼저 좀 봐주십시오. 네, 그 내용들 살펴보면은 2015년에서 17년 평균적으로 우리가 했던 383만 톤에 약 한 70% 수준인 268만 톤을 쿼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보다도 강관 쪽에서의 타격이 좀 큽니다. 강관은 2017년 203만 톤에서 104만 톤으로 반절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큰데 아시다시피 최근 2년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있죠. 2년이 좀 더 되죠. 바로 셰일입니다. 셰일의 러그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셰일 가스를 뽑아낸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이동의 관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국의 강간업체들은 미국이 주요한 주력 수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철강 전체로보다는 강관업체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강관을 하는 몇몇 업체가 있죠. 뭐 에스모 철강회사, 그리고 피모 철강회사, 이런 회사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주가에 영향을 조금 받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주가가 전적으로 철강업체가 그럼 다 떨어져야 되느냐? 일단 오히려 악재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반등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세계 전체 규모에서 대략 지금 이번에 깎여진 부분은 약 한 3%가 조금 넘는 수준, 한 3.3%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미국에 수출하던 철강량이 한국 철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그중에 이제 30%가 줄어들었으니까 약 한 3.3%가 줄어든 것이다. 물량 기준으로 봐도 그 정도가 됩니다. 한 3% 중반 수준의 물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물론 이제 3% 중반 정도가 줄어들면 영업이익단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최근의 주가, 포스코를 비롯해서 각종 철강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 이슈로 반영될 만큼은 이미 더 많이 반영되었다, 악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철강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상승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도 상당히 경기 상승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러다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GDP 성장률이 2%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 기준으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2007년 이래 처음 보는 일인 거죠. 2006년, 7년 약간 버블기가 있었던 때 외에는 경기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유럽의 경기를 따져보면 독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남유럽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 남유럽 쪽은 실업률이 여전히 고공행진이에요. 한 20%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4%까지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죠.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가 좋고 유럽도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철강이라든가 화학 제품, 그리고 기계, 이런 것들은 글로벌하게 따져보면 소재예요. 건물을 지을 때 철강이 필요하고, 또 물건을 만들 때 화학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 보면 소재주들은 언제 좋은가요? 경기가 활성화되면 좋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캐터필라라는 기계 굴삭기 업체의 주가가 계속 많이 최근에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업체들이 잘 된다라는 것은 뭔가 공사도 하고 뭔가를 뚱딱뚱딱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글로벌 경기와 따져보면 철강은 나쁠 건 없는데 미국 영향으로 약 한 3.3% 정도 수준의 총매출 감소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밑 대화를 통한 완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그랬고 오늘 미국 증시도 2에서 3%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을 아는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앞으로의 흐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정체성과 트럼프의 정체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11시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옆에 있고 끊임없이 트윗을 합니다.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은 뭐를 먹고 사나요?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국 내 미국인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할 거고 이거 되게 인기 끌 수 있는 내용이죠.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신인도라든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글로벌 리더십 이런 것들은 계속 하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아, 참 웃기는 나라고 도둑놈이다. 도둑놈 나라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들 유리하기 위해서 뭔 짓이든 다 하네.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건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점잖게 뒤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은 되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인데 전략은 겁니다. 빵 터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수습을 합니다. 이건 크게 뻥뻥 터트리는 거죠. 근데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을 빵 터트리면 국민들한테는 그게 먹히거든요.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국민들은 그냥 뚝 이렇게 터트리면 아 그거구나, 아 쟤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딱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잘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뻥 터트리고 나서 벼랑 끝 전술에 그냥 뻥 터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이 전략이 국제적인 무역에서 잘 통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도 보면 자동차 지금 양보했잖아요. 자동차 픽업 트럭은 20년 더 수출을 안 한다. 2040년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미국의 그 픽업 트럭 수출 안 한다는 건 픽업 트럭 앞으로 계속 수출 못 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양보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ISD 소송 관련해서 또 얻어낸 게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도 세 가지 얘기가 나왔죠. 중국 관련해서 세 가지를 해달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니네 우리 미국 자동차 관세 엄청 받는다. 우린 니네 관세 안 받는데 2.5% 받는데 25% 받는데 이거 고쳐달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만드는데 니네 우리 거 많이 써줘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금융회사들이 니네 나라 가서 제대로 그 돈장사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것 좀 문턱 좀 낮춰라. 이런 얘기죠. 제 생각에는 1번과 2번은 들어줄 것 같고 3번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중국이 자빠지는 가장 최고의 연결고리는 역시나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금융의 지금 체력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그리고 각종 파생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와서 휘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우장창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국이 쉽게 허락을 안 해줄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나라보다 당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공산당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 체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이 우선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일당 독재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일당 독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는 국가보다 앞선 게 당이기 때문에 일당 독재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냥 당에 소속된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지만 불리할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2번 즉 반도체를 수입 더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의 관세를 낮춰주는 것은 일부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주 크지 않은 그러니까 신용만 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두삼이에요. 계속 빵 터뜨리고 이렇게 뒤에 가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괜찮네. 이렇게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언하면 가격은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린다. 이것들이 반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번 중간선거 되게 중요하죠. 트럼프는 지금 온갖 추문에 다 휩싸여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미국의 그 플레이보이에 있었던 여성 그리고 또 그 포르노 배우하고의 지금 스캔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떠들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계속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터뜨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지냐면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도 11월 타겟팅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5월 달에 정말로 북미 대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선거에 도움이 되면 오케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은 어떻게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지를 생각하고 회담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노이즈는 이런 식이 되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주가 하락을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오히려 트럼프나 미국의 지금 행정부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경기가 잘 나가서 자기네 인기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경기가 꺾이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도 떨어지죠. 여기서 지지율마저 떨어지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더 이상 대표 선수로 인정을 안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저렇게 빠지면 반드시 다른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이런 이벤트성이 아니고 앞으로 긴축을 하는 과정,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과연 채권은 이미 나쁜 시장으로 들어갔죠. 채권 시장 안 좋아요. 근데 과거에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이 모두 좋은 좀 신기한 흐름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반대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몇몇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장은 꺾일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와 유동성 축소 간의 시소 게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부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가 어제 많이 오르자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월 달 중순 넘어가면 자금이 많이 편성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기관 즉 연기금 쪽에서의 코스닥 매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로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편안한 장세의 흐름들로 갈 수 있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한국 시장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에서 독특한 포인트는 뭐냐면 파생이 지금 맥더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을 크게 흔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2% 빠지고 말 것인데 ETF나 ETN 미국 시장 기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면 패닉에 빠지고 다른 나라도 빠지고 그게 연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슬금슬금 오르고 내릴 때는 이번처럼 정말 벼락처럼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이오 주식들 몇몇 기업들에 의한 흔들림이 있었는데 어제 보면 다른 기업들은 반등을 해주어서 이 충격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시되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올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은 있겠지만 4월 중순 이후로 지금보다는 평온한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로 대미 철강 수출의 고율 관세를 피하게 됐지만 한국은 자동차를 양보하게 됐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한 화물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2021년 관세 철폐 시한이 2041년으로 늘어나게 된 건데요. 희생양이 된 우리 자동차 업계 시장의 영향을 짚어볼 텐데 자동차 쪽에는 호재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자, 요즘 증시의 화두가 출래불사춘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물론 이제 꽃샘추위가 절기상으로도 있죠. 그냥 겨울에서 봄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시장에도 이 꽃샘추위가 아니라 이거 다시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기나긴 혼돈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냐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굵직굵직한 메가톤급 이슈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보이는 그냥 어느 방향으로 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돈된 시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앞서서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죠.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사케다 5법칙에 하나가 있죠. 3법이죠. 예, 모르면 손을 빼라 하는 것처럼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영커가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참 자동차 시장에는 이제 봄물 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일부 비관적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산업 이제 끝장이다 하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동연 통상 본부장께서 미국 전격적으로 다녀오면서 철강 협상 마무리 졌고요. 한미 FTA도 사실상 재협상이 완결된 것으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에서는 해결했습니다 하는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구력 통상 협상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자동차 산업에는 엎친 데 접친 격으로 끝물을 하락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3대 주력 품목이 뭐죠? 우리나라 같은 땅덩이가 좁은 위치적인 조건이 작은 그러니까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고 땅덩이가 좁은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은 그죠? 기술 개발, 혁신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을 해서 국내 경기 그리고 국내 국민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내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렇죠? 자동차 그리고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수출 품목 중에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 하나인 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이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GM 사태로 인해서 구조적 문제가 큰 아킬레스건인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철강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청난 양보를 함으로써 이제 미국에 수출할 픽업 트럭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수년간 공을 들여서 기술 개발했던 픽업 트럭에 대한 미국 진출도 20년 이상 연장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다는 점이죠.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동차 산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철강 관세 협상 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한 것이 나타남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동차 협상은요, 과거에도 보면은 여러 차례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미 무역 협상에서 양보했던 업종이었죠. 그리고 분야였고요. 2007년 첫 협상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미 자동차 협상이.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과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이사님. 네. 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면 윤곽이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해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렇죠.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시장이 좋다 그러면 채권시장으로 들어가고요. 원유시장이 좋다 하면 원유시장으로 자금이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쪽, 엔화라든지 달러화 쪽으로 이쪽으로 자금 흐름이 흘러간다면 그쪽 시장이 그저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까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산 편성이죠. 자, 내년도 2018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제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을 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을 쏟아붓고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하나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다가 미세먼지라든지 참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참 엄청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역지사지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런 미세먼지를 중국으로 보냈다면 중국 이 친구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튼 미세먼지, 지진, 화재 같은 국민 재난 안정화되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분야 쪽으로 증시도 호황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인데요. 예산을 정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면 우리 경제가 이미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어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부의 정책 효과 그리고 로 인해서 경기 호주세로 이어질 것이고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효과 없는 사업에 가성비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다시 말해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그 사업 목적과 그리고 재원 구조가 유사한 특별회계라든지 그리고 기금을 갖다가 구조조정하는 정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역세권 세원관리 그리고 국유재산 활용 재고 등으로 인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는 전략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의 예산 편성 안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향후 시장의 흐름은 이쪽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관련주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미세먼지 때문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던데요. 주말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 또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어제장을 보니까 공기청정기, 눈물 제작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5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주식들 담아보면 좋을지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 대중 공기 오염이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북경의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가득 찬 뿌연 하늘을 보면서 그래도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다행이다 하는 인식을 과거 한 2, 3년 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거의 중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모습, 강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가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적인 그 예생 지팡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마스크 관련주들, 그리고 인공 눈물 관련주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들 업체에 대한 당분간의 매출과 순이익 호전은 이어질 전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들 업체가 그리고 이번 단기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올 상반기 내내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상승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미세먼지라든지 스모그는요, 침묵의 그 살인자라고 하죠. 그 대한민국 DJ 이 잿빛 공포, 침묵의 살인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3월달뿐만 아니라 4월달, 5월달까지도 이 미세먼지 봉투가 지속된다는 전망이 기상청의 예고로 본다면, 그렇죠? 이들 관련적 군심을 갖추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지난 25일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오늘도 환경청이나 기상청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최근 들어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점들께서도 이 건강관리 이제는 좀 신경을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장 여당 후보들 간에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논란이 크게 되고 있죠. 뭐 쓸데없이 정부의 돈을 낭비했다,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만큼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22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요,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상 저감정치 발령이 올 들어 4번째라고 합니다. 역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대책이라고 해봐야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대기 배출업체 단축 운영, 그리고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자제 공문 요구, 그리고 차량 2부제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서 홀짝 운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는 것, 이런 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에서보다도 그 대책안이 좀 미흡하다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점을 파악하셔서 좀 더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을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요,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는 다 휴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목요일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엄청난 혼돈의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금요일장은 변동성이 큰데요. 이제는 이번 주는 주말이 더 연장이 됐죠. 2박 3일, 금토일이 휴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물량으로도, 작은 거래량으로도 순간적으로 급등락을 보이는 그런 장세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0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휴장의 날 말씀드렸죠. 그럼 29일은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29일은요. 지금 그나마 기대를 걸 것이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4월 본격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층 회담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이죠. 조명윤 장관.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성균, 조평통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29일 회담을 합니다. 과연 실질적인 남북 정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9일에는 지금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핵심 이슈는 FTA에서 FED에서 죄송합니다. FTA가 아니라 요즘 무역 협상 때문에 난리입니다. FTA가 아니라 FED에서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에서 올해 금리를 몇 번 인상하느냐 하는 거죠. 이 FED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번 주 29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것이 개인 소득 그리고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가격 지표 여부에 따라서 페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 이들 굵직굵한 이슈들이 이번 29일 날 발표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사항들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둔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핵심, 궁금한 사항이죠.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승 유지 포인트, 추세 이탈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상승 유지 포인트가 붕괴된다면 매수는 전면 금지다. 추세 이탈 포인트가 붕괴된다면 이것은 주식 편입 비중을 50% 이하로 낮춰야 된다 이거죠.
현금 비중을 50% 이상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 시장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미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국 시장 투자는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추세 이탈 포인트가 붕괴됐어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 상승 유지 포인트가 국내 시장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이탈 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05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어제 장중에 살짝 붕괴됐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분들은요, 지금 주식 편입 비중과 그리고 현물 비중이 5대5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현재 주식 편입 비중은 50%를 넘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3%대 급등. 당일 상승률로는 최근 들어 최대입니다. 1년 안에. 올해 들어서는 역시 최대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지금 한 선물 시장으로 보면 1포인트 이상, 지수로 본다면 한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가까이 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반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로 이미 보수적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승 시 매수는, 추격 매수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상승은 주식이 많으신 분은 여전히 매도의 전략으로 반드시 매도를 해서 현금화 비중을 유지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입니다. 그럼 초보 투자자분들은 하지 말라 하는 의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추세입니다. 제가 저점과 고점을 여러분에게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냐 없는 장이냐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승시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 오히려 반등은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현금 비중을 여유롭게 가지고 가는 그런 유동성 장세, 보수적인 장세에 대비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식과 현물 비중을 5대5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재강 이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선물시장에서 승리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국내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어제도 또 승리했고요. 저희가 324지수, 325지수에서 매도를 칠 때 312지수까지 끌고 가고 312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눌림 매수 반등 쪽 노리겠다 해서 어제 지속적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저가 매수를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홀딩 전략 등 매도 없는 홀딩 전략으로 그냥 끌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312지수 어제 이 구간부터 다시 매수로 돌려서 중간에 매수 빼먹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받아서 홀딩했고요. 어제 사인을 드리면서 우선은 중간에 저희가 315지수 317지수 어디서 빼먹든 317지수 이상부터는 매도 전략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추가적으로 1.5% 정도가 더 올라온다면 저희는 매도 전략들 펼쳐볼 생각이고요. 어제 야장 때 이미 317.30대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 시가를 지켜보고 바로 다시 매도 쪽으로 차익 매물을 볼지 아니면 1.5% 장중의 흐름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매도로 돌릴지 그 고민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는 반등 성공했었습니다. 318지수 저항 매물대가 있다. 국내 선물 예상 저항 318지수 어림잡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14.50대 한마디로 315부터 318지수 부근에서 갇혀서 설왕설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수를 최소 물량으로 홀딩 전략과 그 다음에 반등 매도 전략을 함께 적정히 혼용해서 다시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눌림 매수 전략이었고 오늘은 반등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주식시장보다는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때문에 저희 매일매일 선제 트레이더를 이 시간에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혼조세 장세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89 지수 지키지 못하고 하방으로 무너지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지수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그림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상방 제약, 골드도 상방 제약권들 움직임들 그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도 어제 유로 달러는 윗구간에서 매도를 쳤었는데요. 좀 목표치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막히는 상태여서 약수익을 하고 관망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오늘 추가적인 그림들 1.25 잠시만요. 1.25500 그 다음에 예상치 지역들 1.25000대를 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고가를 테스트하다가 무너지는 그림들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기운 없는 달러가 수요일날 기운을 차릴지에 주목을 할 거고요. 이제까지 저번주, 저저번주까지 월요일, 화요일 달러 인덱스가 힘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다시 매수적으로 돌리면서 유로 달러 골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그림들 지속적으로 연출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키고 여전히 얘네들은 이겨낼지 아니면 다시 무너질지를 좀 볼 생각입니다. 여튼 오늘은 반등 매도 전략들, 그 다음에 눌림 매수 전략들, 우선은 1.25200대 저항을 두고 있지만 500까지 충분히 여력을 두고 위아래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는 약간 더 디테일한 자리들을 좀 잡아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이 구간들 65.8090대 매물대가 매우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65달러 자체는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지표, 오늘 내일 지표를 기다리면서 얘네들은 지표 이후에 65달러를 깰 건지 66달러 이상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할 건지 고민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위아래 갇혀있는 구간 내에서 혼조세 양세를 지표 전까지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저항은 66.20까지 열고 저항 예상저항을 두고 대응할 생각이고요. 65달러 지지력을 우선은 어제 저가를 보고 그대로 얘네들 박스권 매매 전략들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어제 저희가 매도 전략을 한번 죄송합니다. 펼쳤었는데요. 어제 얘네들이 약수익을 주다가 돌파하는 바람에 저희가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좀 물려있는 상태가 돼버렸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 구간 위로 올라가지 않고 우선은 이 아래 구간을 다시 칠 생각인 것 같으니 얘네들은 이 구간 내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약수익으로 도망쳐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 구간 윗자리는 좀 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여전히 이 구간들 맞고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단 1350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1345까지를 연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1350달러를 지지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이 윗구간 오늘 오전부터 유럽장 매매 전략을 펼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지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크게 무리 없는 매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지금 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 향방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새벽부터 수요일 안에 달러의 반등들이 몇 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표 있기 전에 추가적인 달러 약세에 쫓아간 매매보다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국내에 잔류하고 정체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나쁨 단계로 종일 높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영남 일부 내륙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하늘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여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만 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서울 18도, 청주는 21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도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대구 2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고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